길가메시는 페이트 시리즈의 등장인물이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페이트 제로,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 페이트 엑스트라 시리즈 등등 다양한 작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키 몸무게는 182cm, 68kg, 이미지 컬러는 금색, 좋아하는 것은 자신, 권력, 제보, 싫어하는 것은 뱀,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클래스의 적성은 일단 모든 정규 클래스에 적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클래스 적성이 있다고 해도 숙련도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 아처 또는 캐스터로 나온다고 하네요. 작중, 소환 촉매, 즉 성유물도 각각 다른데 일단 페이트 제로에서는 최초로 탈피한 뱀의 허물 화석이었고요.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에서는 열쇠검이 소환 촉매였습니다. 영웅왕 길가메시는 자신을 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잡종이라고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는 반신 반인의 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3분의 2가 신, 나머지가 인간이라는 높은 신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섞인 길가메시야말로 잡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길가메시는 자신을 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잡종이라고 무시하는 오만함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과 자만심만큼 강하죠. 그 때문에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심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길가메시는 인류의 제정자라는 설정으로 소환시 인류의 문명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현 인류의 문명을 보고 소비 문명에 중독되어 있다면 갈아엎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다고 합니다. 길가메시는 몇몇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영웅을 자신보다 낮게 봅니다. 사실 다른 영웅들이나 인간은 모두 자신의 열화 카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메시가 타인들을 잡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잡종... 이런 식의 성격이긴 해도 상대가 최소한의 강자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신하, 백성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예를 들어 페제로에서 토키오미가 예를 갖추고 대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키오미의 간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신하로서 예의를 갖춘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죠. 타케우치가 멋쟁이라는 설정을 붙여주고 싶어서 패션 잡지를 참고해 길가메시의 옷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옷이 너무 좀 그래서 패션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데요. 페스나에 입고 나왔던 라이더 슈트는 뭐 괜찮지만 그 배꼽이 드러난 괴상한 옷은 작중에서는 그 옷을 입고 게이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시로는 변태 한 마리라고 평가했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배꼽 티는 아무리 봐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어떻게 보면 별명도 참 많은 캐릭터입니다. 방심왕으로부터 시작해 금빛과 영웅왕, AUO 등등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뭐니뭐니해도 방심왕이죠. 이름 그대로 방심을 해서 생긴 별명이며 머리색부터 삐까번쩍하게 금빛으로 빛나서 금빛과 일본의 영웅왕과 영어 AUO의 발음으로 AUO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편의 카리스마, 위관과는 다르게 개그 캐릭터로서도 많이 쓰이네요. 페이트 용어 사전에서 언급하길 최강의 존재라고 합니다. 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EX급 서번트라고 언급이 되죠. 스테이 나이트와 제로의 경우 진심으로 싸우면 성배 전쟁을 단 하루 만에 종결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언급이 나옵니다. 길가메시가 강한 이유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의 엄청난 화력과 상대방의 약점이 되는 보구를 꺼내는 상성 공략, 미래 예지나 평행 세계의 가능성조차 읽어낼 수 있는 천리안, 또한 게이트 오브 바빌론 이상의 화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최상의 보구, 에아의 필살기, 에누마 엘리시 등등을 보면 진짜 다시 봐도 어마무시한 서번트네요. 아무리 엄청 강한 서번트라고 해도 약점이 있긴 합니다. 종합 전투력 자체는 강한데 본인의 전투력 자체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작중 세이버와 버서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사로서 길가메시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울 경우 버서커, 세이버 이하의 서번트로 묘사가 됩니다. 그 때문에 길가메시의 전투력은 거의 보구 쪽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투력의 대부분은 보구 중 게이트 오브 바빌론에서 나옵니다. 이 보구가 봉쇄되면 전투력이 격감하죠. 무한의 검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상성 공략이 불가능할 경우 우세를 잡기 어렵죠. 진명이 알기 어려운 캐릭터 에미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니 근데 대본점에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봐도 진짜 카운터네요. 다음은 에아인데 에아는 대속정 방어 기능이나 물리 강섭을 차단하는 보구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이버의 아발론, 엘키두의 에누마 엘리시, 오지만 디아스의 라메세옴 텐티리스 등이 그 예시이죠. 하지만 에아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이긴다면 오산, 게이트 오브 바빌론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게오바, 에아 두 보구를 다 막지 못하면 길가메시에게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성 공략이 모든 서번트에게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오브 바빌론의 화력 및 상성 공략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특성을 가진 대영웅급 서번트 정도면 길가메시를 상대로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방심입니다. 길가메시는 성배전쟁을 하는 경우 진심을 다해 전력으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기적인 능력들을 부족한 기량 플러스 방심으로 밸런스 패치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헤븐즈필 루트에서는 방심을 했다 바로 썰리고, 엑스트라 시리즈에서도 잘하다가 한 번씩 방심을 하고, UBW에서는 방심을 오지게 해서 인간인 에미야시로에게 지기까지 하죠.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있는데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강한 대영웅 정도라면 길가메시에게 이길 가능성이 완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작 게임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만 나왔을 때는 루트마다 행적이 다르긴 해도 방심 플러스 부자 플러스 재수 없는 등등의 설정이 부각되었지만 할로 아타락시아에 들어가면서 카리스마로 최종 보스 간지를 보여주더니 제로에 들어가서는 작중 내내 진지하고 강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로가 나온 후부터는 개그 캐릭터 취급했던 페스나와는 다르게 범인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카리스마의 영웅왕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와 페이트 제로에서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페즈로와 페스나는 평행세계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페이트 시리즈의 등장인물 길가메시에 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